네, 성공차별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직무를 찾아라의 이재현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 직업이라는 말 엄청 많이 쓰는데요. 이 단어에 대해서 정확한 사전적 의미 찾아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직업이란 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적성과 또 능력에 따라서 종사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처럼 직업의 사전적 의미 안에서도 소질과 성격을 나타내는 적성의 중요성을 엿볼 수가 있죠. 그만큼 이 직업과 적성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때문에 직무를 찾아라에서는요, 늘 적성 검사를 기반으로 한 직무를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싶은 분들 계시다면요, 현재 화면 하단으로 보고 계시는 전화번호, 지역번호 02-845-1901번, 02-845-1901번으로 전화 문의 주시면요, 신청 가능하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직무를 찾아라 함께해 주신 분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은요, 부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최수연 진로 상담사죠. 최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쌤 지난주부터 저희 직무를 찾아라 함께 고정으로 나와주시고 계신데 네. 또 제가 안 물어볼 수가 없죠. 지난주에 방송 나간 이후에 반응이 어땠나요? 아무래도 방송에서 보다 보니까 조금 낯설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네. 화면발 참 안 받는다 뭐 이런 아니에요. 얘기들도 네.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도 친구들이 이렇게 방송 보면 너 안 같아서 무섭다 이런 얘기 가끔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 최쌤은 정말 조근조근 상담해 주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진짜 친한 선배 언니, 선배 누나처럼 친근하고 편안한 상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꿈을 위한 첫걸음 직무를 찾아라. 그럼 오늘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친구는요, 현재 영상방송과 3학년증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라고 합니다. 요즘 만화와 애니메이션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3학년이잖아요. 졸업이 가까워져 오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이다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직무를 찾아라에서도 예전에 사실 영상 이 방송학과 이 친구들 전공자와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 일단 오늘 친구는 관심 있는 분야가 정말 명확해요. 애니메이션 분야 가고 싶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일단 영상 방송학과에 대한 이야기 소개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영상방송학과라는 말 그대로 영상을 제작하고 편집하고 그것들을 기획하는 일들을 배우는 학과입니다. 네, 오늘 이 스튜디오 지금 도와주시는 분들 중에서 이과 나오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여기에도 관련 학과 출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많은 친구들이 뭔가 방송국 AD라든지 FD 뭐 아니면 영상 그래픽 디자이너 등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오늘의 주인공이 관심 갖고 있는 이 애니메이션 분야도 영상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떨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학과 내에 2D나 3D 그래픽스와 같은 수업이 개설되어 있다 보니까 네. 본인이 만화 쪽으로 관심만 많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진출 가능한 분야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적성과 또 잘 맞을지가 그게 관건인데요. 오늘 그렇죠. 적성 검사 결과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직업 흥미 요소부터 좀 볼까요? 네, 오늘의 검사 결과를 한번 보시게 되시면요. 네. 오늘의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탐구형과 사회형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탐구형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탐구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사고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유형이에요. 기자라는 직업 떠오르는데 맞을까요? 그렇죠. 기자가 아주 대표적인 이 직업 분야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한 사회형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누군가를 도움을 주는 일들을 좋아하는 직무 분야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는 조금 더 사회과학적인 현상이라든지 좀 인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네. 무언가 원리를 분석해보고 싶어 한다라든지 뭔가 그런 창의적인 생각 같은 것들을 해보고 싶어 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는 좀 인간에 대한 심리나 교육 쪽 분야를
분석하는 일, 뭐 예를 들자면 상담심리사라든지 네. 아니면 미술치료사 같은 직업이 대표적인 직무 분야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오늘 주인공의 또 강점, 적성을 또 안 볼 수가 없죠. 어떤 그쵸. 부분에 강점을 갖고 있었나요? 굉장히 또 이 친구 역시 강점이 많은 친구였습니다. 네. 공간지각력 같은 경우도 최상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공간지각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공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향을 잡거나 물체를 회전시켰을 때 네. 원래의 모습을 생각해낸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큰 강점으로 나왔고요. 네. 또 하나는 집중력이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분야가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굉장히 집중력을 쏟아부을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우수한 친구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협응력도 상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저 협응력 이거 지난주에 친구 상담에도 나왔어서 아는데 네. 눈과 손의 그 같이 움직이는 능력, 빠르게 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얼마나 손이 빠르게 움직이는지 그게 반응하는 대로 바로바로 나타나는 건데요. 네. 아무래도 애니메이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각한 것들을 손으로 그려내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강점이 굉장히 잘 발휘될 수 있는 직무군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월한 능력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인도 알고 있을지가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다음으로 또 성격적인 특성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네, 그렇죠. 성격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좀 잘 수용하고 들어주는 성향도 있고요. 네. 좀 배려하는 거를 좋아하는 동시에 무언가 새로운 현상이 있었을 때 좀 탐구하고 분석하는 것도 좋아하는 성격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직업에 있어서 또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가치관이 나왔을까요? 직업에 있어서는 일단 직업 환경에 대한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게 네. 생각되었어요. 그래서 안정성이라는 건 내가 나중에 고용이 되었을 때 뭔가 해고라든지 이런 위험이 없는지,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 직업을 가지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거고요. 또 몸과 마음의 여유라든지 금전적인 보상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역시나 많은 분들이 꼽는 그런 가치관 요소들이 나온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의 적성을 좀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잘 수용하고 배려하는 동시에 또 어떠한 현상을 탐구하고 분석하는 일들을 좋아하는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성향이 잘 발휘될 수 있는 연구직 같은 분야를 생각해 보는 것도 연구직이요?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연구직은 사실 본인이 오늘 주인공이 전공하고 있는 분야와는 좀 동떨어진 느낌이 드는데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오늘 먼저 첫 번째 추천 직업부터 살펴보죠. 네, 첫 번째 추천드리고 싶은 직업은 사회과학연구원입니다. 앞서 말씀을 주신 이 연구원이 첫 번째 직업으로 추천이 됐는데 네. 먼저 어떤 직업인지부터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사회과학연구원 하면 우리가 좀 더 광범위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쉽게 말씀드리자면 사회학이나 행정학, 정치학 같은 여러 가지 사회과학적인 분야에 있어서 현상을 탐구하고 분석하여서 논술지를 편찬한다라든지 조사 연구를 발표한다라든지 그런 직업 분야를 말합니다. 대부분 일하게 된다라고 하면 대학 생활상담소에 있는 연구소라든지 네. 아니면 정부기관에서 연구를 하게 되고요. 논문을 출판하거나 뭔가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일들을 대체적으로 맡게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제가 궁금했던 게 이 방송학과 영상 쪽이랑 좀 동떨어진 느낌이 있는데 뭐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추천 직업으로 올라왔을까요? 네, 아무래도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네. 방송 영상학과라는 거는 예술형의 대표적인 직업이다 보니까 네. 뭔가 창의적이고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무군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오늘의 주인공 같은 경우는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아하기는 하나 그거를 좀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비판적인 네. 사고를 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유형이에요. 그런 것들이 연구직에 굉장히 잘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첫 번째 직업으로는 사회과학 연구원을 먼저 추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생각과는 다른 좀 의외의 직업이었습니다. 두 번째 추천 직업도 좀 빠르게 볼까요? 네, 두 번째 추천드리고 싶은 직업은 임상심리사입니다. 또 의외의 추천 직업입니다. 임상심리사 어떤 직업인가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임상심리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뭔가 인지정서 행동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진단하고 평가 내려서 치료 네.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직무군입니다. 그렇군요. 또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짧게 들어볼까요? 추천 이유를? 네, 그렇죠. 아무래도 사회형적인 특성이 있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사람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게 있어요. 플러스로 무언가 분석하고 탐구하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 직무군에서는 굉장히 냉철한 판단력이 요구되는 직무군이에요. 근데 뭐 이렇게 애니메이터가 되고 싶고 영상 방송학과를 전공했는데 이렇게 갈 수 있는 진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이 직무군 자체는 대학원을 나와야지 할 수 있는 직무군이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이 친구가 임상심리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상담심리나 임상심리 쪽으로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게 된다면 이 직무군에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첫 번째 사회과학연구원, 두 번째는 임상심리사까지 추천 주셨고요. 빠르게 세 번째 직업까지 보죠. 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직업은 애니메이터입니다. 드디어 오늘 주인공이 원하는 그런 직업이 나왔네요. 네, 아무래도 애니메이터를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드린 이유가 네. 직접적으로 이 친구가 나왔던 심리검사 결과랑 맞는 직무군은 아니에요, 사실. 그렇군요. 네, 그렇지만 이 친구가 굉장히 지금 애니메이터라는 꿈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고 사실은 제일 직무군에서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재미있게 할 수 있느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재미있고 흥미있는 분야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직무적성이랑 맞지 않다 하더라도 그 흥미라는 것만으로도 노력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네. 애니메이터란 직업을 꿈꿔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생각과는 다른 그런 직업을 추천 주셨고요. 이렇게 세 번째 이 주인공이 원하는 애니메이터라는 직업이 나왔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주인공 학생이 사전에 직무를 찾아라 앞으로 미리 좀 질문을 보내왔다고 하는데요. 학생 질문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인여대 영상방송과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의 첫 번째 질문은 애니메이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실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노력으로 극복이 가능할까요? 네, 본인이 역시 관심 있는 애니메이션 관련 직업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주인공이 네. 다시 한번 살짝 또 짧게 소개를 해주시고 노력 있으면 될 수 있는 직업인지도 궁금하네요. 그렇죠. 애니메이터라는 게 애니메이션 작품의 전반적인 기획을 담당하고 직접 그림, 디자인, 채색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담당해야 되는 직무군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만화를 좋아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미술적인 능력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림적인 부분도 사실 소질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애니메이터라는 직업이 그림만 잘 그려서 되는 직업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컴퓨터 기술들, 예를 들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마야 같은 프로그램들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인체의 움직임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구현해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사람들의 움직임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인내력을 가지고 그것을 한 장 한 장 그려낼 수 있는 체력도 굉장히 요구되는 직업이에요. 오늘의 주인공이 협응력도 좋았고 집중력도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노력으로 극복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직업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늘 주인공이 어느 정도 밑바탕으로 소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력한다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두 번째 질문은 애니메이터 관련 자격증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꼭 자격증을 따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주인공은 이 애니메이터가 꼭 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애니메이터 관련 질문인데 네. 자격증이 있다면 어떤 게 필요한지 꼭 자격증을 따야 되는지 궁금한데 제 생각에는 실력만 있으면 사실 자격증 굳이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애니메이터라는 직업군 자체가 실질적인 실력이 가장 중요한 직무군이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공모전을 준비해 본다라든지 요새 웹툰 같은 경우에도 베스트 도전 만화라는 코너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자유롭게 그림을 올려볼 수 있는 코너들도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그런 부분에서 실력을 쌓아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주인공의 적성과 이 전공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실 상반됐다 이런 얘기가 좀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가 좀 서로 다른 길인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오늘 최쌤의 상담과 조언을 바탕으로 좀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그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아르바이트 채용 소식도 들어봐야 되겠죠? 김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리는 아르바이트 플러스 보고 오도록 할 텐데요. 김수민 캐스터 나와주시죠.
아르바이트 플러스 김수민입니다. 다양한 아르바이트 소식들 살펴보는 시간이죠. 아르바이트를 하는 데는 용돈이나 경력 등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요. 아르바이트는 사회성과 인맥을 기르는 데도 정말 좋다고 합니다. 취업을 하는 데에도 하고 난 후에도 적극적인 성격은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통해 미리 사회성을 경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은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뚜레쥬르의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시죠. 뚜레쥬르에서는 매장 관리 및 판매를 담당할 아르바이트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요일은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 근무가 가능하셔야 하고요. 근무 시간은 오후 3시부터 저녁 11시까지 근무가 가능하셔야 합니다. 모집 인원은 1명입니다. 근무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뚜레쥬르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지원 자격은 학력은 무관하지만 여성분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이 제한이 있는데요. 20세 이상부터 35세 이하이신 분들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급 6,200원입니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 이력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접수 마감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시 모집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지원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바몬 홈페이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포미인 왕십리점의 채용 소식입니다. 포미인에서는 주방 보조를 담당할 아르바이트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요일은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 근무가 가능하셔야 하고요. 근무 시간은 협의로 나와 있으니까요. 면접 시에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집 인원은 미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무 지역은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에 위치한 포메인 왕십리점에서 근무가 가능하셔야 하고요.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학력은 고졸 이상 여성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 나이 제한도 있는데요. 20세 이상부터 32세 이하이신 분들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급여는 시급 6,200원입니다. 접수 방법은 유선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알바몬 홈페이지에서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출 서류로 이력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접수 마감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시 모집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지원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바몬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YG폴의 채용 소식입니다. 화면을 통해 살펴보시죠. YG폴에서는 인재 서칭 보조를 담당할 아르바이트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요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가 가능하셔야 하고요. 근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입니다. 모집 인원은 1명입니다. 근무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YG폴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학력과 연령, 성별까지 모두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급여는 1급 7만 원입니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 이력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접수 마감일은 10월 30일입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바몬 홈페이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계절밥상의 채용 소식입니다. 계절밥상에서는 주방 및 홀서빙을 담당할 아르바이트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요일과 근무 시간 모두 협의로 나와 있으니까요. 면접 시에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모집 인원은 10명입니다. 근무 지역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IFC몰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성별과 학력은 무관하지만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20세 이상부터 30세 이하이신 분들만 지원을 받고 있고요. 급여는 시급 6,700원입니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 이력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접수 마감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시 모집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지원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바몬 홈페이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저와 함께 다양한 아르바이트 소식들 살펴봤는데요. 관심 있는 소식 있으셨다면 꼭 지원해 보시기 바라고요. 관련 사항들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르바이트 플러스 김수민이었습니다.
네, 김수민 캐스터의 아르바이트 플러스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직무를 찾아 이제 벌써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최쌤 오늘 두 번째 상담 이렇게 같이 해주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오늘 못다한 얘기 있을까요? 아무래도 오늘 제일 아쉬웠던 부분은 이 친구가 분명하게 하고 싶은 애니메이터라는 꿈이 있었는데 네. 제가 받아본 직무 검사 결과는 정확하게 애니메이터에 맞는 직무군보다는 연구직에 맞는 직무군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상반되는 것들이 이 친구에게는 아쉬운 부분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근데 이 점에서 궁금한 게 만약에 흥미랑 적성이 이 두 가지가 비슷해요. 그러면 어느 쪽을 따라가야 될까요? 사실은 저는 이럴 때 흥미를 따라가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많은 친구들이 이제 내가 적성에 맞는 거 잘하는 일을 해야 잘 할 수 있고 직무에서도 적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취업 시장에 나와보면 아시겠지만 실력들은 대부분이 비슷비슷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순수 미술이라든지 이런 예술 쪽에서 아주 뛰어난 그런 분야의 적성을 보이는 게 아닌 이상은 적성이라는 거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오히려 그걸 메꿀 수 있는 건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 분야에서 월등히 뛰어난 분야가 있지 않고 비슷비슷하다면 흥미와 적성 중에 흥미를 따라가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그렇죠. 네, 결국 흥미가 있다면 직업 체험을 먼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정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어떨까요?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도 이렇게 좀 우리 채쌤이 선배, 언니, 선배, 누나처럼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다음 주에도 좋은 상담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꿈을 향한 첫걸음 직무를 찾아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